중국 쪽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비상입니다. 저희 베이징 특파원도 나가 있고 저희 채널A 기자들도 중국 현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2명이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중국 쪽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식료품 판매장.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을 느낀 주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의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넘게 늘었고 확진자는 이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目前这个在院治疗的是533例，其中呢重症有87例，危重53例。那么这些都在我们武汉市的定点医院。 중국 당국은 극약 처방을 내리며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이 다시 이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중국 전역의 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最好是居家休息，居家大家一起这个生活。 리커창 총리도 고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해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병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중국 쪽 상황, 긴박한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이미 우한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수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이 6천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이미 너무 뒤늦은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천 명을 무슨 수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청와대의 청원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 50만 돌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지금 보시면요, 50만 9,256명. 오늘 오전 7시 저희들이 기준으로 개수를 해봤습니다. 5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의 입국자 전수조사해야 된다. 입국 금지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정부의 그런 선택은 없을 것이다. 입국 금지할 생각은 없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희원 교수님, 이 입국 금지 일괄적으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그것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잠시 후에 고승덕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면 이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나 6천 명이 넘는 중국인과 한국인,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국내로 입국해 있는 상황이고 공항 검역에서도 말짱했던 분들에게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니까 특히 아이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아이 안 가진 저도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또 일산 지역 살다 보니까 일단 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제가 지금 약간 편도가 부었는데 혹시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일산 사니까. 발열이 없나 뭐 이런 체크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 현실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연휴라는 시간이 끼어 있었고 그 안에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가 늘었다, 사망자가 늘었다라는 소식만 들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괴담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손 씻기, 마스크하라 이런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지금 약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 시간에도 북한은 아예 중국인들 입국 금지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중국인들 입국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라는 거예요. 선제적인 조치를 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선제적 조치가 내려진 게 지금 없잖아요. 예. 오히려 평택 어린이집 휴교령 내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몇몇 학교나 단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서서 서민 교수님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사망자 수가 아직 100명이 안 된다라는 게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발표될 때마다 매주 2배씩 늘고 있거든요. 17명에서 40명, 40명에서 80명. 이 자체가 원인을 모르고 치료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무언가 지금 검역도 그렇잖아. 이게 지금 신종 바이러스인데 예전에 메르스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우리는 과거에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저는 과도하게 나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불안하지 말아라라고 국민들에게 설득할 게 아니라 좀 과도하다 국민들이 느낄 정도로 무언가 조치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50만 명의 청원이 넘어섰는데 고승덕 변호사님,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 시스템상 일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조금 제한하는 방법은 정말로 불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 입국 금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도 장 교수님처럼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사실 그 우한에서 오는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인 자체를 금지시키게 되면은 중국에서 볼 때는 마치 제2의 사드 배치처럼 한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거부감을 표출한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만 이익 보는 그게 아니라 손해가 지금 더 큰 거거든요. 과거 사스 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GDP가 1%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영향이 보고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 0.5% 보통 전문가들이 아마 1% 정도까지 GDP가 하락할 수 있다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금년이죠. 2020년 GDP 지금 예상치가 2.0 정도 되는데 0.5, 1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알지만 어떤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카드를 못 꺼내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서민 교수님, 그렇다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이거 막으려면, 안 걸리려면. 제가 북한 얘기 잠깐 하자면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가 좀 약간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는 지금 중국의 입국 금지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위험하다면 해야 될 것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손을 우리가 잘 씻어야 돼요. 손 씻는 게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맨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손 잘 씻으시고요, 네. 손발 잘 씻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이제 의외로 공기 중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손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손을 일단 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이제 화장실에서 손 안 씻는 남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손 씻는 습관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갈 때 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마스크 밖에 나가서 마스크 없이 기침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사실 예의가 아닌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좀 방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해열제 먹으면서 버틴다 이러지 마시고 요새는 이제 병원 가셔서 그냥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 씻고 마스크 반드시 중요하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외국을 다녀올 때 그 열감지 카메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좀 불안전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입국자는 실제로 체온을 전부 제대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일이요?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열감지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체온을 직접 재는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전에 서민 교수님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 그러셨는데 네.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1339에 전화를 걸어서 증상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 게 맞아요. 괜히 만에 하나 병원 갔다가 나중에 확진자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생각이 되면 병원이 다 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지금 기간에는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1339에 먼저 전화하시는 게 맞다라는 조치가 나온 상태죠. 예, 그리고 뭐 괴담 SNS를 중심으로 많은 괴담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뭐 고향 스타필드를 갔다니 안 갔다니 그런 거 괴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도시구쇼 같은 정말로 제대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는 언론 매체의 정보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